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1장. 토끼굴 아래로. 앨리스는 강둑의 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무척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졸음을 부르는 듯 했어요. 앨리스는 지루함을 달래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힐끗 보기도 했지만 그 책에는 그림도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나 없었답니다.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는 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앨리스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었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앨리스는 자꾸만 졸리고 멍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솜털 이불 속에 파묻힌 것처럼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았어요. 데이지 목걸이를 만드는 게 이 뜨거운 오후에 꽃을 꺾는 수고만큼이나 즐거울까? 하고요. 시들지 않을 예쁜 꽃을 골라 엮어 만드는 상상만으로도 잠시 즐거웠지만 이내 그 노력이 과연 보람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마치 꿈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분홍색 눈을 가진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앨리스도 토끼가 혼잣말처럼 오 세상에, 이러다 늦겠어,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듣고도 아주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토끼가 실제로 작은 조끼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시계를 꺼내서 보더니 허둥지둥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앨리스는 마치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토끼가 조끼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시계를 꺼내보다니 이런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서 앨리스의 가슴 속에는 호기심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다행히도 토끼가 울타리 아래 있는 꽤 큰 토끼 굴로 깡총 뛰어 들어가는 걸 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죠. 마치 마법에 홀린 듯 다음 순간 앨리스도 그 뒤를 따라 주저없이 토끼 굴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다시 어떻게 밖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요. 그저 미지의 세계로 이끌리는 듯한 강렬한 충동만이 앨리스를 움직였어요. 토끼 굴은 한동안 터널처럼 곱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훅 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앨리스는 자기가 아주 깊은 우물 아래로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몸을 멈출 생각조차 할 틈이 없었죠. 그 우물이 너무너무 깊었거나 아니면 앨리스가 아주 천천히 떨어졌나 봐요. 왜냐하면 앨리스는 한없이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수직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죠.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앨리스의 귀를 스쳤죠. 그러고는 우물벽을 올려다보았는데 벽에는 놀랍게도 찬장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이 세로로 세워진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에는 못에 걸린 지도와 그림들도 보였고요. 앨리스는 떨어지는 동안 선반 중 하나에 놓인 병 하나를 잡았어요. 병에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여 있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텅 비어 있었죠. 작은 탄성이 절로 나왔답니다. 앨리스는 아래에 있는 누구라도 다칠까봐 병을 함부로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떨어지는 동안 그걸 찬장 중 하나에 조심스럽게 넣어두는데 성공했답니다. 이런, 앨리스는 혼잣말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추락을 경험하고 나면 집에 있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내가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글쎄, 나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거야. 설령 집 꼭대기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말이야. 정말로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이 놀라운 경험은 앨리스만의 비밀이 될 것만 같았어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 끝없이 이어지는 추락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금까지 몇 마일이나 떨어졌을까? 앨리스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우물벽에 부딪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나는 지구 중심 근처 어딘가에 도착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어디 보자, 그건 4,000마일 아래일 거야.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앨리스는 학교 교실 수업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몇 가지 배웠거든요. 비록 지금이 자기 지식을 뽐낼 아주 좋은 기회는 아니었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는 건 좋은 연습이었으니까요. 혼자만의 작은 복습 시간이었죠. 맞아. 그 정도 거리가 대략 맞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도착한 위도나 경도가 뭘까? 앨리스는 위도가 뭔지 경도가 뭔지 전혀 몰랐지만 그 단어들이 말하기에 멋지고 거창한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왠지 모르게 똑똑해 보이는 단어들이었거든요. 곧 앨리스는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구를 똑바로 관통해서 떨어질까? 그럼 머리를 아래로 하고 걷는 사람들 사이로 나오는 건 얼마나 우스울까? 안티파시스.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전혀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틀린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 나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할 거야. 알잖아. 실례합니다. 부인,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그리고 앨리스는 말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인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무식한 어린 소녀라고 생각할까? 아니야.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안 돼. 아마도 나는 그게 어딘가에 쓰여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앨리스는 곧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이나는 오늘 밤 나를 무척 그리워할 거야. 내 생각에는. 다이나는 앨리스의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어요. 앨리스는 다이나를 떠올리며 슬쩍 미소 지었죠. 나는 그들이 차 시간에 다이나의 우유 접시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 다이나 내 사랑. 내가 여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아쉽게도 공중에는 쥐가 없는 게 무섭지만 너는 박쥐를 잡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쥐랑 아주 비슷해. 알잖아. 하지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리고 여기서 앨리스는 어쩐지 조금 졸리기 시작했고 꿈꾸는 듯한 말투로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그리고 가끔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하고요. 왜냐하면 앨리스는 어떤 질문에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들을 되뇌는 것 같았죠. 앨리스는 자신이 졸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막 다이나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다이나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자, 다이나, 나에게 사실을 말해줘. 너는 박쥐를 먹어본 적이 있니? 그때였어요. 갑자기 쿵, 쿵. 앨리스는 막대기와 마른 나뭇잎 더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길고 긴 추락은 드디어 끝이 났답니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발로 섰죠. 앨리스는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머리 위는 온통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앨리스 앞에는 또 다른 길고 좁은 통로가 있었고 하얀 토끼는 여전히 보였는데 그 통로를 따라 허둥지둥 내려가고 있었어요. 잃을 순간이 없었어요. 앨리스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달려갔고 토끼가 모퉁이를 돌면서 온의 귀와 수염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하고 말하는 걸 듣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죠. 앨리스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토끼 바로 뒤에 있었지만 토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앨리스는 천장에 매달린 램프줄로 밝혀진 길고 낮은 홀에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홀 주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쪽 끝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른 쪽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모두 굳게 잠겨 있어서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슬프게도 홀 한가운데를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발소리만이 고요한 홀에 울려 퍼지는 듯했죠. 갑자기 앨리스는 완전히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세 다리 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앨리스의 첫 번째 생각은 그게 홀의 문 중 하나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물쇠가 너무 컸거나 아니면 열쇠가 너무 작았거나 어쨌든 그 열쇠로는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답니다. 앨리스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두 번째로 홀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았을 때 앨리스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낮은 커튼을 발견했고
그 뒤에는 약 15인치 높이의 아주 작은 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그 문 자물쇠에 대보았고 너무 기뻐하며 그게 딱 맞는다는 것을 알았죠. 작은 기쁨의 탄성이 절로 나왔답니다. 앨리스는 문을 열었고 그 문이 쥐구멍보다 그리 크지 않은 작은 통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통로를 따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정원을 들여다보았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정원처럼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들이 반짝였어요. 앨리스는 그 어둡고 갇힌 홀에서 벗어나서 반짝이는 꽃밭과 시원한 분수들 사이를 거닐고 싶어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앨리스는 문을 통해 머리조차 내밀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설령 내 머리가 통과한다고 해도 불쌍한 앨리스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 어깨가 없으면 거의 쓸모가 없을 거야. 오, 내가 망원경처럼 접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만 안다면 말이야.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앨리스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한 마법의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작은 문 옆에서 마냥 기다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앨리스는 탁자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그 위에서 다른 열쇠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을 망원경처럼 접는 규칙서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반쯤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앨리스는 탁자 위에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히 전에는 여기 없었어. 앨리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병목 주위에는 조그만 종이 라벨이 있었고 마셔요라는 단어들이 큰 글자로 예쁘게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마셔요라고 쓰여 있는 건 좋았지만 현명하고 영리한 어린 앨리스는 그걸 성급하게 마시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먼저 볼 거야. 앨리스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볼 거야. 왜냐하면 앨리스는 불에 타거나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다른 불쾌하고 위험한 일들을 겪은 아이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읽었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모두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뜨겁게 달궈진 부지깽이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손에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칼로 손가락을 아주 깊이 베면 보통 피가 난다는 것. 그리고 앨리스는 독이라고 표시된 병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조만간 거의 확실히 몸에 해롭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병은 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그걸 맛보기로 했고 그게 아주 맛있는 음료라는 걸 알았답니다. 사실 그건 체리 타르트의 달콤함, 커스터드의 부드러움, 파인애플의 상큼함, 구운 칠면조의 고소함, 토피의 쫀득함, 그리고 뜨거운 버터를 바른 토스트의 풍미를 모두 섞어 놓은 듯한 맛이었죠. 정말이지 맛의 향연이었어요. 앨리스는 그 맛에 홀려 아주 빨리 그걸 다 마셔버렸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느낌이야. 앨리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망원경처럼 접히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앨리스는 이제 겨우 10인치 높이로 줄어들었고 그 사랑스러운 정원으로 가는 작은 문을 통과하기에 딱 좋은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앨리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답니다. 하지만 먼저 앨리스는 더 줄어들지 않을지 보기 위해 몇 분 동안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앨리스는 이 일에 대해 약간 긴장했고 살짝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그게 끝없이 계속될 수도 있어. 알잖아. 앨리스는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마치 촛불의 불꽃처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앨리스는 촛불이 꺼진 후 촛불의 불꽃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앨리스는 즉시 정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꿈에 그리던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답니다. 하지만 불쌍한 앨리스에게는 안타깝게도 앨리스가 문에 도착했을 때 작은 황금 열쇠를 탁자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가지러 탁자로 돌아갔을 때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그 열쇠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열쇠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앨리스는 유리를 통해 열쇠를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었고 탁자 다리 중 하나를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탁자는 너무 미끄러웠답니다.
작은 손과 발이 허우적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앨리스가 시도하다가 지쳐서 불쌍한 작은 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앨리스는 다소 날카롭게 혼잣말로 말했어요. 나는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해. 앨리스는 보통 자기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해주었지만 비록 그걸 거의 따르지 않았지만요.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심하게 꾸짖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자신과 하고 있던 크로켓 게임에서 자신을 속인 것 때문에 자기 귀를 때리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상하고 귀여운 아이는 두 사람인 척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소용없어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두 사람인 척하는 건 글쎄 한 명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기에도 내 남은 게 거의 없어. 곧 앨리스의 눈이 탁자 아래 놓여있는 작은 유리 상자에 멈췄어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그걸 열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죠. 그 케이크 위에는 나를 먹어요 라는 단어들이 건포도로 예쁘게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마치 작은 비밀 메시지 같았어요. 좋아, 나는 그걸 먹을 거야. 앨리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를 더 크게 만들면 나는 열쇠에 닿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나를 더 작게 만들면 나는 문 아래로 기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나는 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앨리스는 작은 조각을 한 입 베어 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그게 어느 쪽으로 커지고 있는지 느끼기 위해 머리 꼭대기에 손을 얹어보았고 앨리스는 자기가 같은 크기로 남아있다는 걸 알고 무척 놀랐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케이크를 먹을 때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죠. 하지만 앨리스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삶이 평범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건 꽤 지루하고 멍청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아주 빨리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말이죠.